기타리스트 쉐이비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타리스트 번개손가락입니다. 예, 저번 시간에 저희가 잭슨 솔로이스트랑 호라이즌 커스텀샵을 비교해보는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몇 분께서 요청을 하셨어요. 좀 더 비슷한 사양의 기타로 컴파리즌을 한번 만들어 달라고 해서 오늘은 같은 사양의 ESP 커스텀샵 기타와 그리고 스탠다드 기타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는데요. 번개손가락님께서 쓰시는 스탠다드와 저번 시간에 나왔던 호라이즌 커스텀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자,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ESP 호라이즌 2 모델이죠. 호라이즌 2. 네. 커스텀샵 모델이고, 바디는 혼두라스 마호가니, 그 다음에 3피스 메이플렉, 이제 스루넥 공법으로 제작이 됐고요. 그리고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지판은 에보니 지판입니다. 헤드머신은 고또. 그리고 픽업이 EMG 8185 제임스 hetfield 셋, 그리고 원볼륨, 원톤, 3웨이 토글 스위치, 플로이드 로즈 트레몰로 시스템, 이렇게 아주 기타죠. 전형적인 슈퍼 스트레스의 표본이라고 할 수 그렇죠. 있죠. 정말 좋은 기타고, 그때 시연을 했을 때 느꼈듯이 뭐 나무랄 곳이 없는 정말 좋은, 아주 빵빵한 사운드를 자랑했죠. 맞아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제가 안 했는데 그 뒷면에 보시면 이제 넥스루 바디 용법인데 ESP는 지금 넥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양쪽 바디를 이렇게 붙인 형태인데 그 다른 스루넥 바디는 이제 바디를 여기를 깎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스루넥을 또 이제 붙이는 방식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잭슨 기타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를 접합한 모양이 보여요. 아 그렇죠. 헤드와 이제 스카프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넥을 헤드가 꺾여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통짜의 나무로 만들 때 이만큼의 나무를 버려야 되는 맞네요. 단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여기 하나 이렇게 넥을 하나 더 만들기도 해요. 나무가 두꺼울 경우에. 네. 그런데 지금 잭슨 같은 경우에는 이 헤드에 각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무를 얇게, 원래 원본의 나무를 얇은 상태에서 넥을 제작을 하고 요만큼을 잘라서 그 다음에 헤드를 이렇게 꺾은 헤드를 붙이는 이 스카프 조인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바디만큼 두껍지가 않아요. 넥이 스루넥 공법으로 제작이 됐다 하더라도 한 바디의 반 정도 두께.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두꺼운 거는 또 그만큼을 다 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다 버려야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비싸죠. 단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요 E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짜로 바디 두께만큼 넥 목재를 요만큼 두꺼운 상태에서 가공을 한 거죠. 그래서 잭슨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 두께로 가공을 하고 나머지 반은 바디 목재와 같은 목재를 판때기를 이렇게 붙이는 식으로 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밑에도 보면 네. 트랜스페어런트 색상 같은 경우에 요렇게 표시가 나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 요거는 통짜로 들어갔기 때문에 요만큼이 네, 다 네. 메이플 그렇죠. 또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어떤 게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각자 그 공장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생산 공법이다 보니까 다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예. 제조사들이 다들 노하우가 있는 회사들이니까 그렇죠. 엉성하게 만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빈틈없이 잘 만든 기타죠. 저번 시간에도 봐서 놀랐지만 또 봐도 또 놀라운 기타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제 스탠다드 라인. 이 기타는 지금 현재 제가 쓰고 있는 기타인데 ESP 호라이즌 FR2K4 모델입니다. 스탠다드 라인이죠. 제작되는 회사 자체가, 공장 자체가 달라요. 그렇습니까? 예. 이 기타는 지금 커스텀샵 라인에서 제작이 되고, 얘는 스탠다드 라인 따로 이렇게 다른 공장에서 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양은 바디 목재가 커스텀샵 모델처럼 마호가니가 아니에요. 요거는 엘더윙, 엘더윙이고, 마찬가지로 3피스 하드 메이플. 네, 가까이서 보니까 확실히 이게 투명 도료여가지고 그 마호가니의 무늬와 그 엘더의 무늬가 확실히 차이나요. 차이가 나죠. 멀리서는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보시면은 얘가 더 두껍습니다. 바디 두께가 네. 일반적인 커스텀샵 모델이 스탠다드 모델보다 훨씬 두껍습니다. 모든 커스텀샵들이 좀 더 두껍게 나와요. 예, M2도 그렇다고 들었어요. 모든 제품이 그런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봐서 확답은 못 드리는데 M2 같은 경우에도 더 두껍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사양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바디 두께에서 오는 울림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있을 거라고. 분명히 있죠. 예,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픽업은 같은 이것도 EMG 셋이에요. 같은 EMG 셋인데 이거는 이제 EMG 81, 89가 박혀 있죠. 프론트는 8구로. 예, 프론트 픽업이 89라서 이 볼륨 노브를 빼면 오. 코일 스플릿 되는 싱글 톤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물론 81 같은 경우에는 코일 스플릿이 되지 않아서 그냥 험버커로 쓸 수 있고 가운데다 놓으면 약간 그 텔레캐스터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겠네요. 텔레캐스터라고 하기보다는 조금 얇은 소리가 나긴 해요. 네, 조금 얇은 소리가 나죠. 그리고 프론트로 나왔을 때도 싱글톤이 나죠. 자, 원 볼륨 원 톤이고요. 플로이드 로즈 오리지널이 둘 다 이제 독일산 오리지널 플로이드 로즈 더블 락킹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헤드머신은 곧도 참 재밌는 게 커스텀샵이랑 스탠다드를 겉눈으로 봐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게 헤드 쉐입입니다. 그렇죠. 네. 커스텀샵이 이제 바나나 쉐입이라 그래가지고 옛날 그 크레이머 기타에서 맞아요. 시작한 네, 그 네, 디자인으로 네.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둥글둥글한 녀석을 더 좋아하거든요. 저도 ESP 기타를 오래 썼지만 저 커스텀샵 헤드 쉐입을 정말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비싼 기타. 비싼 기타니까 예, 항상 욕심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스탠다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뾰족 헤드로 네. 제작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론 목재의 재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커스텀샵 모델보다는 등급이 떨어지는 게 맞을 거예요. 아무래도요. 커스텀샵 모델은 10년 이상 자연 건조된 목재로 제작을 한다고 알고 있고요. 100% 수공으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어요. 100%. 근데 이 기타는 1년 이상 인공 건조시킨 목재, 70%가 수공으로 만들어지는 기타로 알고 있어요. 이게 똑같은 아치탑인 줄 알았는데 아치탑 깎는 것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훨씬 곡선이나 더 이런 게, 예. 깊죠. 네. 뭐라고 해야 될까? 라인이 더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얘는 조금 두리뭉실한데 얘는 선이 확확 살아있는 듯한 그런 이것만 느낌이 봤을 땐 잘 몰랐는데 가까이서 볼수록 더 차이가 납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냥 스탠다드도 상당히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커스텀을 보다가 이 스탠다드를 보면 오히려 좀 밋밋하게 느껴질 그렇죠. 정도예요. 맞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건 LTD의 당일 버전 모델 있죠. 호라이즌의 카피 모델은 또 탑이 달라요. 형상 자체가. 탑 모양이 이제 지금 여기 호라이즌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샵이나 스탠다드 라인이나 위에도 라운드가 지어 있어요. 그러네요. 절대 평평하지가 않아요. 네네. 그런데 국산 LTD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평평해요. 탑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차이점이 또 뭐냐면 지금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탑이 통탑이에요. 그러니까 퀼티드 메이플을 굉장히 두꺼운 걸 썼다는 얘기죠. 근데 이 기타는 옆에 이렇게 바인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늬목이 아니에요. 하지만 앞에는 무늬가 있죠. 그러네요. 필름탑을 썼다는 얘기죠. 바인딩만 필름탑인가요? 아니죠. 바인딩 자체가 원래 탑의 목재고 위에 올려져 있는 목재만 시트지처럼 얇은 무늬목을 붙인 거죠. 그러면 이 퀼티드는 시트지를 쓴 거고. 그렇죠. 네. 시트지처럼 메이플은 들어가긴 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시트지라기보다는 아주 얇은 나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접합을 비니어탑이라고. 네, 비니어탑. 네. 네.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 나무 등급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등급이 높은 나무고요. 그 색상이 이게 조금 더 어두운데도 네. 더 살아있죠. 네, 원목이라서 무늬가. 그런지 완전 무늬가 엄청 선명합니다 지금.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한 3A 정도 되지 싶어요. 재밌는 사실이네요. 그렇죠. 알면 할수록 점점 잘 만든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근데 이 기타도 흠잡을 곳이 없어요. 잘 만들었어요. 네, 정말 잘 만들어진 기타예요. ESP 기타를 저도 오래 썼지만 이만큼 완성도가 높은 기타는 이때까지 보진 못했습니다. 양산형인데도 불구하고. 네, 양산형인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잘 만들어지고 흠이 없는 기타는 보지 못했어요. 물론 소리나 이런 것들은 성향 차이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제가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외관상으로 봤을 때 뭐 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다고 할 수 있는 기타죠. 아까 쳐보셨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스탠다드를 이제 먼저 쳐봤는데 전형적인 소위 말하는 왜 일본 기타 같은 일본 악기 같은 그런 사운드가 나와서 굉장히 정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이 녀석은 이 커스텀샵은 굉장히 묵직해요. 네, 제가 온드라스 마호가니 사운드를 좀 좋아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엄청난 저음이 있어요. 생긴 거는 스트레트 쉐입인데 레스폴 전혀 부럽지 않은 저음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미들이 좀 부각된 소리. 차이점을 들자면 이 기타는 전형적인 그냥 헤비메탈 기타. 요 기타는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쓸 수 있는 뭐 그런 메탈용 기타. 얘가 빈다는 얘기가 아니라 스탠다드는 투기타 사운드의 밴드에 좀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렇죠. 커스텀은 원기타에서 혼자 써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레인지를 좀 갖고 있는 느낌이 그런 것 들어요. 같아요. 예. 사운드 표현하는 폭이 워낙 넓어서 이 기타 같은 경우에. 근데 제가 만약에 그 공연을 한다면 저는 이제 저음이 많이 나오는 요 호라이즌 커텀샵 모델을 쓸 것 같아요. 하지만 레코딩 할 때는 이 기타를 쓸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저음이 조금 적게 나와서 정갈한 소리가 나오니까. 그렇죠. 저음이 아무래도 예. 조금 적으면은 악기가 많아졌을 때 좀 더 잘 묻어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레코딩 때는 이 악기를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물론 소리 성향 차이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선택은 본인들의 몫이고. 네. 사운드 샘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샘플을 다 들어봤는데요. 어떻게 들어보셨습니까? 사양이 굉장히 비슷한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기타. 네, 그런 저도 느낌. 똑같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생긴 거는 비슷한데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같은 호라이즌이라는 카테고리에 있는 기타임에도 불구하고 커스텀샵 모델은 저음이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좀 저도 세죠. 아까 그 짭짭이 치는데 너무 안 어울릴 정도로 그렇죠. 저음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타를 같은 시스템에서 기타를 바꿔야 할 때는 저 호라이즌 커스텀을 위해서는 톤 메이킹을 새로 해야 네, 되지 않을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성향 자체도 더 헤비하고 저음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그리고 고음역, 초고음역 대역도 더 찌르는 듯한 소리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그 느낌이. 톤이 좀 풍성한 거를 많이 찾잖아요. 그렇죠. 근데 직접 들어보니까 다다익선이 아니라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조금 너무 과해서 사용하기에 조금 심혈을 기울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제품이 아닐까. 커스텀샵 모델은 저걸 위해서 아예 따로 별도의 그 톤 패치를 만들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모르겠어요. 깁슨 팬더 이런 기타를 쓰다가 갑자기 얘를 쓴다 그러면 새로운 사운드 메이킹을 해야 올바른 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리고 아까 그 89 픽업을 이제 코일 탭 스플릿을 했는데 그 가운데다 넣었을 때 느낌이 그 싱글이랑 그 밑에 그 위에 험버커랑 네. 같이 섞이는데 굉장히 두꺼워지더라고요. 네, 소리가. 그렇죠. 얇은 성향은 아니고 보통 3웨이 토글이면은 가운데다 놓으면 이렇게 분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양쪽 그렇죠. 끝을 쓰는 방식이어가지고 네. 톤이 좀 얇게 나오는데 네. 이건 전혀 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개념의 네. 사운드라고 아예 생각을 했죠. 그 뭐라 그러지 배선 자체가 다른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도 느꼈어요. EMG 특징인지 아니면 배선은 원래 그렇게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써보다 보니까 프론트 픽업에서 게인을 걸어도 약간 이렇게 코일 스플릿을 썼을 때는 좀 우리가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싱글형 험버커에서 나오는 스택형. 네, 스택형. 그런 사운드. 픽업에서 나오는 그런 사운드가 조금 싱글형 사운드는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죠. 절대 아니었고 그런 좀 개성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확실히 EMG만의 특성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있죠. 그래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저번에 기타 리뷰할 때 EMG 픽업과 던컨 픽업의 매치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이번에 얘기 좀 있었죠. 그런 부분에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좀 해결이 많이 되시겠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물론 프론트 픽업은 85와 89였지만 리어 픽업이 81로서 동일한 픽업이었어요. 물론 이제 커스텀샵 모델은 스틸 커버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라인 제품은 플라스틱 커버라서 물론 소리 성향이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본질적으로 같은 픽업이란 말이죠. 사실 ESP 그냥 스탠다드 호라이즌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기타인데 그렇죠. 커스텀에 비할 바는 조금 안 되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게 더 상대적인 거죠. 네. 예.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커스텀샵 라인 기타가 뭐 톤 레인지가 넓고 이런 걸 떠나서 조금 그냥 좀 과하다는 느낌?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냥 오히려 일반적으로 쓰기에는 스탠다드 라인이 훨씬 더 우리에게 편한 기타가 아닐까. 익숙한 소리 같아요. 네, 익숙한 소리 같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오늘 상세한 리뷰 감사하고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스펙이랑 사운드 분석까지 했는데 하신 말씀 없습니까? ESP 커스텀샵 스탠다드 라인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가격 차이가 꽤 나지 않습니까? 많이 나죠. 네, 많이 나죠. 가격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기타는 아닌 것 같다는 성향 차이라고 저는 성향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구입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이런 성향을 조금 파악을 하셔서 구입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